안녕하세요. 희문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실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학년 학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수업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소인수분해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소수와 합성수,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대지퍼보기인데 대지퍼보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다 읽어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와의 관계,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공배수와 최소공배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단원을 시작하면서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은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13과 17과 같이 약수가 2개뿐인 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연수를 약수가 2개뿐인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약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때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수가 있는데 10이라는 수를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수에 대한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을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또는 3 곱하기 4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요 하나하나를 우린 인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의 약수는 1, 2, 3, 4, 6, 11을 12의 약수라고 하고요. 인수가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2는 1과 2와 3과 4와 6과 12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수와 약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분해라는 것을 배웠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다루겠지만 11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누게 되면요. 이때 인수들은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가 되는 거죠.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것을 뒷부분에서 소인수 분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분해를 통해서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수와 합성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와 합성수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디에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와 합성수를 어느 범위 안에서 구분을 할 것이냐. 어느 범위냐면요. 소수와 합성수는 자연수 안에서죠. 자연수 중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단원의 목표는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연수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가려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보시면요. 소수와 합성수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죠. 자연수 5와 같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것을 우리는 소수라고 하고요. 자연수 6과 같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6은 이제 분해의 형태로 바꾸자면은 1 곱하기 6도 되지만 2 곱하기 3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5는 1 곱하기 5밖에 분해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하는 것은 분해를 했을 때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분해가 되면은 약수가 1과 5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소수가 되는 것이고 6은 1 곱하기 6도 되지만 2 곱하기 3도 되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3, 6이 되죠.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말고 2와 3이 존재하니까 이러한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하죠. 합성수.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연수에는 소수와 합성수만 존재하느냐? 아니죠. 자연수 안에 소수와 합성수가 있어요.
소수가 있고 합성수의 그룹이 있는데 이 중에 소수에도 합성수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 바로 1이죠. 그래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소수나 합성수를 구분할 때는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다룬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수와 합성수를 자연수 안에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구간을 정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에서 100까지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소수이고 어떤 것이 합성수인가. 그럴 때마다 매번 분해를 해서 약수의 개수를 모든 수를 확인해야 되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손쉽게 찾아낸 수학자가 바로 에라토스테네스, 소수를 찾는 것을 이렇게 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채를 만들어서 채에서 걸러내듯이 어떤 수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면 제외를 하고 2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는 나왔어요. 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2의 배수, 예를 들어서 4나 6이나 8이나 자, 이런 것은 양으로 보자면은 2의 2배, 3배, 4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소수면은 2의 배수들은 소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넣었어요. 3을 넣으면 이제 3은 나왔습니다. 3은 소수예요. 그러면 3의 배수는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을 제외하고 6, 9, 12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소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2의 배수에서 6이나 12 같은 지워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규칙을 잡아서 해나가는 것을 에라토스테네스가 채에 걸러내듯이 소수를 찾았다 그래서 자, 이런 방식을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가지 나와 있는데 선생님 과제로 내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채 방식에 의해서 첫 번째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니까 지워지고 그렇죠? 두 번째 2는 소수다. 그럼 2가 소수면 2에 대한 배수들은 이렇게 다 지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을 통해서 1에서 100까지의 소수와 합성수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듭제곱인데요.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곱하는 수와 곱한 횟수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결국에 거듭제곱의 형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습니다. 2를 3번 곱했는데 자, 이것을 그냥 나열을 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것이냐. 이게 거듭제곱 형태인 거죠. 3개 정도는 쉽지만 만약에 이분이 한 100개 정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나열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2의 100제곱 거듭제곱 형태로 썼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듭제곱 형태로 쓴 것에 대한 계산이나 이런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냈을 때 간단하게 되고 그러한 거듭제곱의 형태에서도 연산이 가능한 것이죠. 정리하면은 2의 세제곱 이걸 거듭제곱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은 2를 3번 곱했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2 같은 경우는 미치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몇 번 곱했냐 나와 있는 이 3을 지수라고 하죠. 자, 그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것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쓰면은 두 번째 것만 해보겠습니다. 3은 3번 있는 거죠. 3의 세제곱 곱하기 5는 2번이니까 5의 2제곱 곱하기 11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낸 것과 연산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래 부분 보면 골드바우의 추측인데 이 부분도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이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 있는 문제와 관련 내용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